이 녀석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현재. 현재가 안 들어오는데. 야, 일단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자, 현재 씨가 이제 거의 다 학원에 왔답니다. 일단은 수업을 이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악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종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현악기가 이렇게 길이가 L인 줄이 있어.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잖아. 현악기들은 이렇게 줄이 고정되어 있어, 양쪽 끝에. 그럼 얘를 잘 튕기잖아. 잘 튕기면은 처음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항상 마디야. 왜냐면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 지점은 딱 수학적으로 봤을 때 0인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튕겼는데 이 두 개는 반드시 마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 튕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끝에서 반사되고 끝에서 반사돼서 다시 만난다고. 그러니까 정상파가 만들어질 조건이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최초에 이 줄이 이런 정상파를 잘 어떻게 튕겨갖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때 파장이 얼마가 되냐면은 파장이 람다 1이라고 쓸게. 파장이 이건 반파장이잖아. 그지? 그럼 이 L의 2배가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와야지 한 파장이잖아. 그럼 지금은 이 L의 2배가 되는 거야. 2L이 돼야지 한 파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진동수는 람다 1분의 V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2L분의 V가 되는 거야. 근데 궁금하잖아. 선생님, 이 V는 뭔데요? 이 V는 뭔데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거는 파동의 전파 속력이야. 그러면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을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그치? 특히나 이 V는 뭐냐면은 줄에서의 줄 이렇게 쓸게. 줄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야. 줄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인데 내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줄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공식을 유도를 해줄게. 이거는 소리는 좀 어려워서 안 할 건데 이게 뮤분의 타우 유도해 줄 거야. 이 뮤는 뭐냐면은 줄의 길이당 질량이야. 우리가 줄을 만들면 그 줄의 길이당 질량은 정해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타우는 뭐냐면은 토크가 아니고 여기서는 줄의 장력. 줄을 내가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장력이 결정된단 말이야. 장력은 보통 T로 썼는데 T가 여기서는 주기로 지금 쓰고 있잖아. 그래서 타우라고 썼어. 그냥 이거 장력이야. 토크가 아니야. 저 식을 먼저 유도를 해주고 계속 진행을 할 거야. 자, 봐봐. 자, 어떻게 유도를 하냐. 우리가 펄스를 하나만 만들어 볼게. 펄스를 한 번만 잡고 이렇게 줄이 있을 때
얘를 자꾸 한 번만 타닥 하면은 이런 펄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럼 이 펄스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이 가장 높은 지점을 한번 따라가 볼게. 여기서 현기가 이렇게 서가지고 얘가 지금 V로 가고 있을 건데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가면은 마치 V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현기도 V로 가면서 이 지점을 쳐다봐. 지금 현기라고 했기 때문에 현기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이 공식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현기야, 네가 이 줄 펄스에 한 번만 딱 흔들었으니까 펄스가 만들어진 건데 이 펄스가 움직이는 속력, 진행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네가 바깥에서 같은 V의 속력으로 가면서 이 지점을 쳐다봐. 얘가 얘를 관찰하는 거야. 그럼 이 지점은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냐, 현기야? 영? 0이라고? 아니,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좀 더 생각을 해보지. 내가 정지 상태에서 펄스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이 지점이 있잖아. 이 지점을 쳐다봐. 관찰을 해. 그럼 이 지점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왜냐면 내가 정지 상태에서 얘를 봐. 그러면 얘가 펄스 자체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지점은 아래로 간 거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 맞지? 음. 근데 지금 위아래의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좌우의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네가 V로 가면서 이 지점을 쳐다봐. 근데 파동의 전파 속력은 V야. 나도 지금 V로 가고 있어. 그럼 이 지점은 위아래로 보지 말고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왼쪽. 그지, 왼쪽이지. 왜냐면 이 지점은 우리의 줄의 어떤 한 지점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파동의 전파 속력이 V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가는 것처럼 정지 상태에서 보인다는 것 뜻이지만 이 지점 자체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안 움직여.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지점을 쳐다보니까 이 지점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순간적으로 V의 속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지금 한 말 이해가 됐지? 이제 저걸 납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그려보면 좀 확대해서 크게 그려보면은 엄청 확대해서 크게 그린다고 그랬어 내가 지금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이거 굉장히 짧아. 이거 DL이야 DL. 이 길이 DL이라고 해. 굉장히 짧다고 해. 굉장히 짧은데 내가 크게 그린 거야 일부러.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저 곡률 원을 그려. 잘 들어. 그 다음에 줄의 장력은 양쪽에서 당기는 거거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줄이 얘를 이렇게 장력 T로 당기고 있고, 여기서는 타우라고 했지 내가. 타우로 당기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지점을 이렇게, 이거 다 같은 지점이야. 역시 장력 타우로 당기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곡률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곡률의 중심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곡률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아볼게. 이해 갔노?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곡률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는 직각이 될 거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는 직각이 될 거야. 접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아주 짧은 각이지 D세타라고 놓으면 여기도 뭐가 되냐면 D세타가 돼. 그러면 이 길이 DL은 R 그 다음에 부채꼴이니까 이 전체 각은 2D세타가 되는 거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식을? 이 식을. 예전에 내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해준 적은 거의 없거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이. 자, 그다음 지금 순간적으로 이 지점이 이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랬지. 그럼 뭔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이라고 보는 거지. 그 순간이라고 봤을 때 얘가 원운동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구심력이 필요한데 이 장력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이 장력도 이쪽에서 벡터니까 힘은 장력은 벡터니까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제?
그러면 이 각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D세타가 돼.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D세타가 된다고 해. 누구냐? 현재냐? 맞네. D세타. 맞지? 여기가 90도, 여기가 90 빼기 D세타, 그러니까 여기는 D세타. 야, 너는 껐어, 이제? 네. 그래. 새끼야, 일찍 일어나야지. 일어나자마자 자는 것 같아요. 너 그래서 여기 와서 살아야 된다니까. 너 맨날 지각할 거야. 개판데 성적. 왜냐면 여기서는 일어나자마자 씻고 나오면 2, 30분이면 나오거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직도 안 구했어? 왜? 그래, 해야 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좀 이따가 한번 가봐. 어? 내가 얘기해 줄게. 32만 원, 3만 원짜리 방은 기숙사처럼 화장실하고 씻는 데를 같이 써. 근데 한 이 정도 주잖아? 그러면은 방 안에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어. 이건 선택하면 돼. 어? 네, 좀 이따가 알려줄 테니까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우리 수빈이가 예약해 놓은 데가 있거든. 거기로 가. 근데 지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다 막 예약 받고 그러던데. 응? 좀 이따 한번 가봐. 네.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 그리고 강의 찍어서 어차피 올려놨으니까 필기 못했으면 당연히 못했겠지 오면서. 야, MT가도 재밌었냐? 네. 술 엄청 먹었냐? 싫어요. 안 먹었어. 요즘은 강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좀 선배랑 좀 동기랑 많이 좀 친해졌어? 선배랑 별 말 못했는데 동기하고 많이 했어? 몇 명은 좀 친했어요. 그래, 그래야 돼. 그래야지. 여자애들 많이 합격했냐 이번에? 선비가 남자 훨씬 많아. 나 지금 수업 중인데. 모르겠어요. 거의 없던데요.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안 온 애들이 몇 명 정도 왔어? 애들. 그러니까 200명 정도. 200명 정도? 아니 200명 아니야. 거의 비슷해요. 정원이 아마 240명인가 그럴 거야. 꽤 많아. 더 많이 왔네. 많이 왔어. 여자들은 별로 없어 원래. 좀 있긴 하지 몇 명. 내가 알기로는 한 2, 30명? 많아봤자. 대부분 남자지.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선배들도 많이 갔었냐? 어? 그래도 한 20명 정도. 그 학생회 애들이지 주로. 학생이랑 재학생들도 더. 그치? 그러니까 막 자꾸 올려. MT 갈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현재 때문에 내가 따라가려다가 그냥 안 갔어. 애들이 불편해할까봐.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봐봐. 요 힘 있지. 요 힘하고 요 힘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네 무슨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타우에다가 사인 D세타가 돼버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장력 중에서 이 힘하고 이 힘은 같은데 방향이 반대지. 그럼 사라져.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친 게 순간적으로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안으로 작용하는 무슨 역할을 해버리냐면 구심력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지.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해버려. 그래서 이거의 2배죠. 그래서 이 타우에다가 사인 D세타가 무슨 역할을 한다? 구심력. 자, 구심력이 뭐지? 구심력은 그리고 이 부분의 질량을 DM이라고 놓을게. 요 부분에. 이게 지금 눈에도 안 보이는 걸 그려놓은 거야. M R분의 V제곱이잖아. DM R분의 V제곱. DM R분의 V제곱. 이런 식의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주인가 아무튼 설명을 했었는데 자, 사인 D세타는 이 D세타 자체가 엄청 작은 거지. 그지? 그럼 근사적으로 테일러 곱수 써보면 뭐하고 똑같다? D세타가 나오면 돼. 사인 세타가 세타라고 했잖아요. D세타는 너무 작은 거니까 그냥 D세타야. 그래서 여기를 2타우 D세타로 바꾸고 DM에다가 R분의 V제곱.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D세타 대신에 2D세타네. 타우에다가 2D세타가 R분의 D야.
그러면은 요 R이 어떻게 된다? 약분된다. 그래서 V제곱이 뭐가 되냐면은 타우 곱하기 dn분의 dl이거든. 그러면 번분수를 취하면 dl분의 dn분의 1이 되지. 길이당 질량이네. 길이당 질량. 그래서 이걸 뭐라고 놨어? 아까 길이당 질량을 내가 뮤라고 놨잖아. 됐지? 그래서 V는 루트 뮤분의 타우야. 여기서 뮤는 길이당 질량이고 이 타우는 뭐라고? 장력. 그러니까 이 줄의 전파 속력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은 전파 속력은 줄에서야 루트 뮤분의 타우잖아. 그래서 빨리 흔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길이당 질량은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고. 이 타우는 장력이니까 내가 줄을 흔들기 전에 내 쪽으로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의 문제지. 저쪽에서 누군가 잡아당기고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줄의 속력은 결정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천천히 흔들던 빨리 흔들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이 줄을 빨리 그러니까 세게 잡아당기느냐. 왜? 이거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 줄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내가 파동을 만들려는 뮤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타우밖에 없어. 장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소리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소리의 속력이 있어. 이거는 일반 물리에서 잘 유도를 안 해. 이게 공식이 뭐냐면은 로분의 B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만약에 학교 가가지고 교수가 유도를 해주면은 보고 유도 안 해주면 그냥 공식만 외워. 어차피 니네 물리학과 아니니까. 이 로는 뭐냐면은 공기의 밀도. 소리에서의 속력이야. 이건 되게 좀 복잡해. 이건 유도하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안 해. B는 뭐냐면은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력도 뭔가 내가 얘기를 뭐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남자가 얘기하든 여자가 얘기하든 중요하지 않아. 공기의 밀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 부피 탄성률도 거의 정해져 있어. 공기 상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잖아. 그러면은 이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소리의 속력도 거의 그 공기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뭐 여자가 내든 남자가 내든 중요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있다. 이거 유도까지는 안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거라서 줄의 속력은 내가 유도를 해준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정상파 얘기를 하다가 줄의 속력까지 선생님이 좀 유도를 해준 거고. 됐지? 새로운 거 많이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가 이제 이게 줄의 속력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진동수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잖아?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했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위아래로 막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이 주변에 있는 뭘 건드려? 공기를 건드는 거야. 그 공기를 건드려. 어떤 진동수로? 이 진동수로 공기를 건드려. 공기를 건들면 그 공기가 종파기 때문에 사람 귀에 들어올 때까지 공기가 또 이렇게 나한테 전달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듣는 진동수는 얘하고 똑같아. 파장은 달라. 이 파장은 정상파의 파장이잖아. 근데 봐봐. 이 공기를 흔들어가지고 그 공기가 나한테 전달이 되면은, 그지? 그때는 이제 소리의 속력으로 전파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도달하는 진동수는 어차피 똑같은데, 내가 듣는 진동수는, 파장은 달라지는 거지. 뭘 사용해야 돼? 얘와 얘를 사용하는 거야. 이 부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F1분의 여기 소리의 속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듣는 파장은 그렇게 결정되는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건 뭐만 똑같은 거야? 진동수만 똑같은 거야. 줄의 진동수대로 주변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떠니까 진동수만 똑같은 거야. 내가 듣는 소리의 속력과 파장, 저 줄의 속력 다르고 그다음에 줄에서 만들어지는 파장과 내가 듣는 파장은 달라. 알겠어? 뭐만 똑같아? 진동수만 똑같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이제 끝이 아니라 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흔들었더니 이번에는 정상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도 있냐면 몇 개를 해서 일반적인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고정이 돼버려. 정상파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떠느냐에 따라 틀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지. 이 마디는 고정이 돼버려. 그럼 이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놓았으니까 람다 2는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L이 되겠네.
그러면 이번엔 F2는 뭐가 되냐면은 L분의 줄의 속력이 되는 거지. 아까 거의 2배네. 자,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해볼게. 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는 3등분을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는 고정이 돼 있다고 무조건이. 고정이 돼 있어. 묶어놨으니까. 자, 이렇게 돼버려. 근데 여기 저기 전체 길이는 L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로 만들어질 수 있는 파장은 이 L의 길이의 3분의 2배가 돼버려. 3분의 2L. 그러면 F3는 뭐가 되냐면은 2L분의 3V의 속력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처음에 위에가 얼마였냐면은 여기가 2분의 1, 여기는 2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이제 얼마가 됐어? 3이 됐지? 더 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줄에서 만들어지는, 현에서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데서 만드는 진동수는 2L분의 N 곱하기 소리의 속력이 된다. 얘는 자연수야.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그러니까 기타 줄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의 기타 줄에서도 어느 쪽을, 그러니까 가까운 쪽을 튕기느냐 먼 쪽을 튕기느냐도 다르고, 튕기면서도 이게 한쪽으로는, 나도 기타는 쳐보진 않았지만 이 줄이 있으면은 이런 데를 눌러가지고 여기를 마디로 만들어서 이 길이를 조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줄마다 종류가 다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듣는 진동수가 달라지면 다른 소리가 느껴지는 거니까, 진동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기타를 치는 건데, 당연히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르고 치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저런 원리지만, 내가 이 원리를 안다고 해서 뭐 기타 줄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이미 해본 사람들이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것 뿐이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제 줄에서의 속력이다. 그리고 정상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소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자. 소리는 종파란 말이야. 근데 소리도 우리가 똑같이 나타내거든. fxt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나타내. 이제 현자가 왔으니까 현자한테 주로 질문해야 되겠다. 현자가 왔으니까 현자한테 주로 질문을 해야 되겠어. 야,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방 빨리 구하라고 그랬잖아. 말 졸라게 안 들어요. 아니요. 엄마가 안내해가지고. 엄마가? 네. 왜? 그래서 좀 늦었다. 다시 또 와보니까 또 구해야 될 것 같아. 못 다닌다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버리냐면은, 네가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늦게 일어나 버리잖아. 그럼 손 못 들어 그냥. 오는데 물리적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무리 빨리 오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시험 기간에도 그렇고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지각하고 수업 못 듣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과목 빵꾸 나기 시작하고 이제 망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막말로 한 15분 전에만 일어나도 빨리 준비하면 나갈 수 있거든. 그리고 잘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왔다 갔다 하면은 엄청 피곤해. 나중에 내가 해봐서 알아. 너는 좀 젊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남자인데 뭘 반대해? 여자이면 몰라도. 나도 딸은 반대해. 그런데 혼자 있으라고 하면은. 근데 좀 그렇잖아. 위험하기도 하고. 남자애들은 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 이건데 소리도 똑같아. 근데 우리가 횡파 같은 경우에는 유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 왜냐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매질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그 모양이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그렇게 증명하면 되거든. 근데 이 종파는 문제야, 문제. 종파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앞뒤로 흔들리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원리가 있어.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자 봐봐.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종파든 횡파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은, 횡파는 이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 위아래로 진동하니까. 근데 종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봐. 만약에 이 지점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진동하는 진동 상태가 아니잖아. 얘는 어떻게 진동하고 있냐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야. 이 지점에서 90도.
약속을 하는 거야. 이게 실제. 이거는 수학적. 하영이 왔어? 엄마는? 일찍 좀 와야지 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종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뭐 소리는 공기잖아, 공기. 공기가 이쪽으로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진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횡파처럼 수학적으로 똑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외워야 돼. 얘를 어느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켜서 회전시켜 횡파처럼 나타낸다.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횡파처럼 나타난다고 약속을 해버렸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은 뭘까? 이 지점.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지점은 지금 횡파처럼 표현을 했는데 여기 있는 공기는 지금 어느 쪽으로 진동하고 있냐면 이쪽으로 진동하고 있는 거야. 아, 물론 이 화살표의 길이는 똑같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이쪽으로 진동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이거를 반시계 방향이잖아, 이쪽이. 반시계 방향 90도 돌려가지고 횡파처럼 표현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종파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약속이야. 이게 보통 책에는 잘 안 써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서 횡파처럼 똑같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표현을 하자는 거지. 안 그러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아무리 종파라고 하더라도 정상파 이런 거 다 어차피 똑같이 만들어져.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냥 이해하면 돼. 이 약속을 가지고 종파를 바라보면 이제 이 약속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제 헷갈리는데 약속만 이해를 하면은 해볼 만해.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횡파처럼 똑같이 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첩의 원리 이런 것도 똑같이 뭐하고 성립하고. 엄마한테 허락 받았냐? 여기 와 있는다고? 이거요? 아니 오늘 여기 온 거 말고 여기 고시텔 잡는다고? 아직 말 안 해요. 그 말부터 해야 돼. 가가지고 뭐지 예약하라고 하면 예약이 아니라 이제 그거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말했잖아 힘들다고. 근데 고시텔이 좋은 점이 뭐냐면 보증금이 없어. 그냥 월세만 내면 돼. 그리고 방학 때 빼도 되고 방을. 거기 뭐 있어요? 어? 아까 한 30만 원짜리 가면은 32만 원, 3만 원? 침대 뭐야 끝이에요? 책상이 있어. 침대 침대. 침대 책상이 있고 뭐 에어컨 있고 있는데 이제 화장실을 같이 써야지.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거고. 수빈이는 같이 쓰기 싫다고 48만 원짜리 구했어. 거기는 이제 부스 안에 샤워하는 거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는 거지. 집에 있는 화장실처럼 공간은 좀 작지만 자기는 같이 씻는 거 좀 불편하다고. 근데 어차피 빨래는 공용으로 다 하는 거고. 근데 기숙사가 내내가 25만 원이야. 거기도 똑같이 3명인가 쓴대. 3명인가 쓰는데 한 방에. 근데 고시텔은 혼자 쓰긴 하거든. 근데 씻는 건 어차피 학교도 그렇게 씻는데 공용으로 씻고 빨래도 공용으로 해야 되고. 그게 편하지. 근데 원룸을 잡으면 방학 때 방을 못 빼. 사용을 안 해도 돈은 계속 나가야 돼. 여러모로 돈이 많이 나가. 방학까지 포함하면.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정상파를 이용하는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 악기 중에서 이렇게 양쪽에 뚫려 있는 악기가 있어. 모형을 그리는 거야. 모형을. 리코더 같은 데 봐봐. 바람을 집어넣잖아. 바람을 집어넣으면 구멍들이 많잖아. 그러면 리코더에 구멍 2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막으면 입에서 지금 부는 부분이 하나만 남기고 다 막으면 이게 입에서 부는 부분이라고 해봐. 그럼 구멍이 하나만 있잖아. 그 모형을 그린 거야. 원래는 위에만 구멍 나 있고 그러지만 그냥 모형으로 그린 거라고 해. 그래서 이게 양쪽이 뚫려 있는 관악기야, 관악기. 소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럼 이 안에다 소리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를 경계로 인식해. 그럼 봐봐. 여기도 공기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여기도 공기니까 여기는 경계가 없네요. 그러면 안 돼.
얘는 뭔가 위아래로 이만큼 갇혀 있는 공기고 여기는 자유로운 공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인식을 하냐면 경계로 인식을 해. 당연히 이 부분도 뭘로 인식을 해? 공기 입장에서는 경계로 인지를 해. 파동이 경계를 만나잖아. 두 가지를 벌이는데 경계를 만나면은 굴절도 하고 반사도 해. 그러니까 여기에 파동이 그냥 이렇게 왔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굴절도 하고 뭐도 한다고 반사도 한다고. 경계에서는 무조건 굴절도 하고 반사도 한다고. 그지? 여기서는 뭐 스네일 법칙 이런 거는 지금 파동도 설명할 게 되게 많기는 해. 근데 스네일 법칙 이런 거는 너네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했잖아. 그런 건 뺄 거야.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모형적으로 다루면은 이런 거지. 여기가 길이가 L인 관이라고 했을 때 소리가 들어오면 이 경계에서 반사, 다시 여기서도 반사. 그럼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소리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것도 있지. 그래야 우리가 듣지. 일부가 나가야지 우리가 듣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돼서 이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정상파가 만들어져. 근데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디가 형성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중앙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마디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지? 이런 관은 마디가 형성되지. 이런 데는 마디가 형성돼. 소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여기서는 마디가 형성되는데 여기는 양 끝에서 마디가 형성되지 않아.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될 수가 있냐면은 좀 자유로운 모양이 되는데 첫 번째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는 항상 이래요? 아니지. 여기가 마디가 되는 거야. 중간이. 그러면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 마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 갔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미 마디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가장 파장이 긴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마디니까 이런 식으로 진동을 여기는 진동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양쪽이 다 뚫려 있는 관악기하고 한쪽이 뚫려 있는 관악기를 동시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마 중앙 시점 어떻게 뭐 그런 거 절차 알려주려고 오라고 했을 거야. 근데 그때도 1학년들 하는 기간이 있었거든. 그게 복학생이었나 봐. 복학생이나 아무튼 휴학하다 온 애들. 걔네들이었나 봐. 신입생이 아니라. 그럼 이때는 여기 하얀색을 봐봐. 하얀색을 보면은 파장이 얼마냐? 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이야. 이 부분. 반파장이지? 반파장이 아니라 여기는 반파장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EL이야. 그러면 F1은 뭐가 되냐면은 EL분의 V인데 이때는 소리의 속력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그냥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지? 네. 그럼 여기서 람다 1은 몇 L이 돼버리는 거야? 4L이 돼. 그래서 F1은 4L분의 소리의 속력. 응? 이것도 L이지, 길이는. 이걸 4배를 해야지 한 파장이 되잖아. 4L. 식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정상파를 한번 볼게. 길이는 똑같이 L이야.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정상파는 그리고 정상파에서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이름이 마디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장 높은 부분 또는 가장 낮은데 높은 밑으로 큰데 이런 걸 우리가 배라고 불러. 정상파에서 용어예요. 용어. 마디 배.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어떻게 생기냐면은 얘를 4등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상파가 생겨.
선생님 2등분에서 생긴 건 알겠어요. 그러면 3등분은 안 생기나요? 3등분은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 그려보면 알아. 자,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이렇게 그려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뭐가 생겨버려? 마디가 생겨버리지? 안 돼. 안 된다고. 여기는 계속 진동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이 모양 자체가.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런 모양은 안 생겨. 이런 모양은 절대 안 생겨.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모양이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마디가 고정이 되면서 고정이 되는 마디가 있어. 두 개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그 끝에가 그 배여야 돼. 응. 항상 배가 나와야 돼. 양 끝이. 계속 그리다 보면 얘는 안 돼. 그래서 4등분을 한 거야. 그러면 람다 2는 여기서 이번엔 L이 되겠네. 이거 한 파장이잖아. 그러면 F2는 L분의 V 소리인데 여기다 2 곱하면 여기도 2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는 항상 여기가 마디니까 여기서 두 번째 그릴 수 있는 게 얘도 2등분은 안 돼. 왜냐면 2등분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디가 되면 안 된다고. 될 수가 없어. 고정된다는 뜻이야, 마디는. 알았어? 여기는 고정이 되는 지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지금 몇 등분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얘도 3등분을 해야 돼. 그 다음 거를 그리려면. 자, 봐봐. 그러면 여기 마디 고정, 여기 마디 고정, 여기는 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마디 고정, 여기 마디 고정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끝에는 마디로 고정이 안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못 그려. 그러면 여기서 람다 2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L이니까 3분의 2배에다가 다시 2배를 하면 되지. 3분의 4L이 돼. 그러면 F2는 뭐가 되냐면은 4L분의 3V 소리가 되는 거지. 두 개 가지고는 일반화를 못 시키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 집에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 힘들다니까. 공부를 못해 일단. 평상시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 좋은 점이 도서관 이용하면 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 잠만 자러 가면 되잖아. 밥도 뭐 학교에서 먹어도 되고. 맛없으면 밖에서 뭐 사 먹어도 되고. 교통비도 어차피 많이 드는데. 고시대도 깨끗해. 깨끗한데 찾으면 더러운데 말고. 학교 근처는 다 깨끗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4등분이지. 그럼 이번에는 5등분도 해보면 알겠지만 안 돼. 6등분을 해야 돼. 해보면 알아. 5등분해서 그리려고 해봐봐. 안 그려져.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배. 그럼 다시 이렇게 배가 되잖아. 5등분해서 그리면 양쪽이 배가 안 나온다니까. 한쪽이 양쪽 끝에 하나가 마디가 나와버려. 그래서 여기는 또 고정이 된다. 이게 마디가 이제 3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은 람다 3는 이렇게 하면 한 파장 반이지. 네. 한 파장 반이지. 그러니까 이 등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했을 때 6개의 몇 분의 몇이야? 응? 6개 중에서 6일 중에서 6분의 4에 해당되는 게 6분의 4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어? 그게 한 파장이라고. 그러니까 3분의 잠깐만. L 중에서지. L 중에서 6분의 4에 해당되는 거니까 3분의 2L이야.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가 되냐면은 2L분의 3V. 그러면 얘는 1, 2, 3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양쪽이 열려 있는 데는 진동수가 2L분의 N V 소리가 돼서 아까 현에서 진동할 때하고 똑같아. 식 자체가. 알겠지? 현에서도 이 식 나왔었어. 똑같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해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서 일반화 시켜보자. 3등분 했지? 역시 4등분은 안 되고 5등분 해야 돼. 4등분 해서 그려봐. 안 돼. 해보면 알아. 여기가 무조건 배가 돼야 된다니까. 아니, 마디.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근데 저 N이 음. 마디의 개수예요. 결국은 그래. 결국은 마디의 개수야.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러면은 람다 3는 얼마가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분의 4네. 그지? 그래서 5분의 4에. 그러면 F3는
4L분의 5V 소리. 자, 이제 1번 할 수 있어. 여기 1, 여기 3, 5. 나머지는 똑같잖아. 135네, 135. 수열이네, 수열. 4L분의 135니까 2M-1이지. V 소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써준 식들을 최종적으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이제 이걸 만들 수 있으면 돼.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뭘 막 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너 여기서 학교 가는 거 알아? 그때 막 밥 먹으러 갔을 때 거기 막 그렇게 해서 뒤로 들어가면 돼. 무슨 관으로 그래? 신공으로 그래? 신공학관? 뭐 몇 호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교실로 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애들 다 오면. 5층 강남 그러니까 무슨 관? 과학도서관이라고. 아, 과학도서관. 과학도서관이 어딨냐면 여기까지 유도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학교 안 들어가 봤지? 아, 약간 그 MT 갈 때? 그때 좀 더. 그 과학도서관 알아? 아니. 여기 지금 우리 학원이다. 아무튼 요 앞에 가면은 요렇게 여기 아파트 있고 여기 가다면 바로 이쪽으로 꺾었잖아 그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이쪽으로 쭉 꺾어서 끝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신호등이 있어. 건너서 이렇게 쭉 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학교 있어. 학교 문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여기 공사하고 있어 지금. 그럼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도 막아놨을 수도 있어. 이쪽은 안 막혀 있거든. 학교 안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돌아야 돼. 돌아서 위에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도서관이야. 가까운데. 아니 걸어가면은 좀 멀어.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도 도서관이긴 한데 여기가 막혀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공사한다고. 이쪽은 안 막아놔. 여기 교실 여기 건물들이 있어. 여기 신공학관, 뭐 공학관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 도서관이 있어. 아무튼 도서관. 거기 5층으로 오래? 중앙시청 하는 거 뭐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해봤으니까 니네는 아직 한 번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설명을 했고 파동에서 일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파동에서 일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돼. 파동에서 일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동이 시간당 이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느 딱 시간에 그렸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고 해도 이게 계속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이게 시간당 얼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되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일률 dt, de 에너지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나 전달되느냐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나 전달되느냐.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 편의상이야. 편의상 요 부분을 한번 잡아볼게. 얘는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리지. 그러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질량을 dm 길이를 예를 들어서 d 뭐 l이라고 한번 놓아볼게.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1 뮤 v 오메가의 제곱 a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 일률은 그러니까 내가 2라고 썼지만 이거 dt, dw 똑같은 얘기야 지금. w나 e나 똑같은 의미로 내가 지금 적어놓은 거야. 2분의 1 뮤 v 오메가 제곱 a 제곱. a 제곱은 뭐냐? a는 진폭이라고 했잖아. 어? 여기 진폭. 오메가는 각속도, v는
파동의 전파 속력. 뮤는 아까 말했지. 길이당 질량. 길이당 질량. 요만큼의 일률로 전달이 되는데 이걸 유도를 해주려고. 근데 이 부분이 위아래로 뭐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진동한다고 그랬잖아. 어? 위아래로 진동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진동을 했을 때 에너지가 두 개지. 봐봐.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질량의 에미 녀석을 놔두고 여기가 원래 길이야. 얘를 쭉 잡아당긴 다음에 이걸 탁 놓아. 탁 놓으면 A만큼 잡아당겼어. 임의의 지점에 왔을 때 이 지점의 위치를 X라고 하면은 얘는 에너지를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 처음에 무슨 에너지? 탄성 이치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때 지금 여기서 놓은 다음에 잡아당긴 다음에 놓으면 이쪽으로 속력 V겠죠. 근데 어느 방향이든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에너지도 있어. 운동 에너지도 있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란 말이지. 전체 에너지가. 단진동할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단진동을 하면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아주 작은 부분에 그 운동 에너지를 DK라고 놓고 알았어? 위치 에너지를 DU라고 놓으면 이걸 다 합친 게 DE가 되는 거지. 또는 DW. 이것까지 유도하고 나서 좀 쉽게 DW.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막 만만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DK는 뭐냐면 2분의 1 DM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V 제곱이야. 알았어? 2분의 1 V 제곱이잖아. 일단 V가 아니야. 쏘리. V는 전파 속력이고 지금 위아래로 진동하는 속력이잖아. 얘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 있고 얘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속력이 있지. 진동 속력을 U라고 놓을게. 알았어? 그럼 여기가 U제곱이 되는 거야. 진동 속력이야. 여기서 V는 전파 속력이 아니야. 진동 속력이야. 위아래로 진동하잖아.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K에다가 X의 제곱인데 이 X는 뭐냐면 조심해야 돼. 우리가 파동함수를 쓸 때 fxt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잡은 지점의 위치를 x를 0이라고 놓을게. 자기 마음이야. 그러면은 이 진폭이잖아. 얘가 지금 진폭을 말하는 거야. 이 함수가 x를 고정했을 때는 딱 그 진폭을 말하는 거야. a sin 마이너스 오메가 t죠. 이게 진폭이야. 여기 x 부분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가 단진동하니까 계속 이렇게 줄어들었다 0이 됐다 반대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폭인 거야. x의 위치를 고정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진폭이었잖아. 그치? 여기서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진폭이고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에다가 f0t의 제곱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이 u는 뭐냐? u도 마찬가지지. 얘가 진동을 할 때 이게 순간 속력은 이 x를 시간에 따라서 뭐 한 거야? 미분한 거야. 알았어? 여기서 v는 dt dx라고. 그럼 여기서 u는 뭐가 되는 거야? 얘지 얘. dt d에다가 f0t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파동의 전파 속력을 다루면 안 돼. 지금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걸 다루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a 오메가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 거네. 그래서 얘네를 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2분의 1 dm에다가 요거의 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 필요 없죠. a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고 더하기 2분의 1 k에다가 얘를 제곱하면 역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지만 제곱하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a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에다가 오메가 t가 되는 거야. 좀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단진동 운동일 때 오메가 제곱이 뭐였어? 기억나냐? K분의 M. 이거 단진동 운동할 때 이거 했던 식이야. 몇 분 남았냐? 10분. 이거 기억나? 그럼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K분의 여기를 질량을 지금 DM이라고 놓았잖아. DM. 아, n분의 k. 쏘리. 아, 거꾸로 썼다 이거. 이거 n분의 k야. 찾아봐봐. 네, 거꾸로 썼어. 이거 n분의 k야. 그때 그 단지도움도 유도했던 거 봐봐. 그럼 여기는 dn분의 k. 그러면 여기서 k는 뭐가 돼? 오메가의 제곱에다 dm이잖아.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 dm a 제곱 오메가의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인데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k가 오메가의 제곱 dm에다가 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돼버려. 맞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면 공통으로 뽑아내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지. 그럼 1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dm a 제곱 오메가의 제곱이 돼버려. 이게 지금 뭐냐면은 d2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거잖아. 맞아? 시간에 따른 거야. 그래서 양변을 dt로 나누는 거지. 미분이 아니야. 그냥 dt로 나누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식을 만들려면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dl, dl을 곱하는 거야. 여기 봐봐. 길이당 질량. 뭐였어? 뮤. 그 다음에 dt, dl. 이 dl 부분이 옆으로 움직이는 속력이잖아. 이해 갔어? 그거는 전파 속력이야. V야. V.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A 제곱. 그래서 유도 끝. 되게 어려운 거 지금 유도해 준 거야. 2분의 1 뮤 V 오메가 제곱 A 제곱. 2분의 1 뮤 V 오메가 제곱 A 제곱. 그래서 일률은 파동이 시간에 따라 전파되는 에너지를 잘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제곱 부분일 거 아니야. 특히나 이 진폭. 진폭의 제곱이 있어. 이 오메가는 2파이 F지. 뭐도 들어있어? 진동수의 제곱도 들어있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소리를 꽉 지르면은 여자들은 진동수가 크거든.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크니까 막 엄청 귀가 아픈 거야. 남자들은 얘는 작은 대신에 뭐가 커? 진폭이 높아. 파동의 이 소리의 높낮이가 높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시끄럽긴 해. 근데 여자가 지르면 이 F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을 식으로 다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려워. 이건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 이거 대부분 가르쳐진 적이 없어가지고. 자, 쉬어. 몇 분까지 가야 된다고?